안녕하세요. 이혼하고 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면 후회는 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때마다 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딴 인간과 결혼 자체를 안 했을 거라며 이혼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을 만큼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현재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나 이가 갈릴 만큼 싫어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년이 갓 넘은 신혼부부였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연애를 5년이나 하고 결혼을 한 커플이었죠. 연애를 딱히 길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각자 위로 결혼을 하지 않는 언니와 누나가 있었는데 이래저래 마음에 걸려 기다리다 보니 5년이나 연애를 하게 된 것이었죠. 굳이 순서를 따지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긴 기다림 끝에 결국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시댁 식구들을 충분히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미 식구들 모두와 인사를 나눴을 뿐더러 가끔 만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도요. 처음엔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시댁에 가더라도 저만 혼자 일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식사를 차리게 되면 남편이 뒷정리와 설거지를 했고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였죠. 여보, 저녁은 당신 혼자 다 차렸으니까 뒷정리랑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래, 우리 며느리가 밥을 차리느라 고생했으니까 남은 일은 아들이 해. 승은이는 이리 와서 과일 먹어. 맞아. 당신은 엄마랑 앉아서 과일이나 먹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남편,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며느리를 챙겨주는 시모. 이렇듯 상냥하고 배려심 많은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고, 친정과 비슷하게 시댁 식구들의 사이도 돈독해 편안히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그렇게 결혼을 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날 시모에게서 온 연락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워낙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반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시간이 몇 시인데? 너는 일하고 있지? 그럼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좋은 남자가 있는데 사돈 처녀한테 딱일 것 같아서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싶어서 연락했어. 네? 저희 언니요? 언니 말고 형님 소개시켜주세요.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형님이 저한테 좋은 사람 없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아니야. 아무래도 우리 딸보다 사돈 처녀한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왜? 사돈 처녀 혹시 따로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언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번에 넌지시 물어보니까 사람 만날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돈 처녀 나이도 있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없으면 어째? 그럴 때일수록 주변에서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지 말고 네가 잘 말해보려무나. 언니까지 신경 써주는 시모가 내심 참 고맙더라고요. 시누이가 친정언니보다 2살이 더 많은데도 먼저 챙겨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언니에게 시모의 말을 전했고 잠시 고민하던 언니는 마침 시간이 비니 만나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이는 몇 살이래? 직업은? 나이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언니보다 많다고 했고 일은 사업하고 있다나 봐. 어머님 말씀으론 꽤 잘 나간다고 하더라. 참 좋은 남자라고 또 강조를 하더라니까. 언니하고 참 잘 어울릴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 도대체 몇 살이나 많길래 나이를 정확히 말 안 했을까나? 뭐,
오죽 괜찮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아닌 네 시어머니가 그런 말까지 했겠어. 일단 믿고 한번 만나볼게. 언니의 말처럼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시모가 주선한 맞선이니 일단 믿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맞선 날 당일 전화가 왔더라고요. 불같이 화가 난 언니에게서 말이에요. 네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날 이 자리에 내보낸 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상대 남자가 그렇게 별로야? 언니는 보기 드물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어요. 깜짝 놀라 그런 언니를 달래며 무슨 연유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물어보았죠. 언니의 답변을 들으니 상황을 몰라 의아하던 저까지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별로인 정도가 아니야. 나이 차이가 10살도 넘게 나더라니까. 그것뿐인 줄 알아? 자기랑 결혼하면 시부모님들도 모셔야 한다고 하더라. 자기 엄마랑 너무 안 맞아서 전부인과는 이혼했는데 그게 다 전부인이 자기 엄마의 비위를 못 맞춰줘서 그런 거래. 비위만 잘 맞춰주면 자기 엄마가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여기까지도 사실은 그러려니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있잖아. 그 남자가 이런 말까지 하더라. 내가 손가락 2개가 없는 장애인이라 이런 자리도 감지덕지에 할 거라 들었는데 생각보다 굽신굽신하지도 않고 되바라졌다고. 그제야 언니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저 역시 주체할 수 없는 화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도대체 저희 언니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저딴 말을 하는 남자가 나오는 자리에 내보낼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뭐? 그게 정말이야? 그딴 말까지 했다고? 그래. 이런 말을 누가 했겠어? 네 시어머니밖에 더 있겠어? 내가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알아?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도 이딴 식으로 구는데 며느리인 너한테는 어떻게 할지 생각만 해도 열불이 터져 지금. 그 노인네 진짜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언니는 어릴 때 사고를 당해 약지와 소지가 한마디씩 절단된 상태였거든요. 시모는 그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언니에게 저딴 남자를 소개해 준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언니 말을 들어보니 시모가 그 남자에게 별별 말을 다 했더라고요. 손가락은 그 모양이라도 얼굴은 예쁘니까 그냥 데리고 살기는 좋을 것이다. 장애가 있으니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이라 부려먹기 좋을 것이다 등등. 사람의 탈을 쓰고서 할 수 있나 싶은 말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앞에선 언니의 손가락을 보며 온갖 안타까운 척을 다 하던 사람이 뒤에선 속으로 저딴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니 화가 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다 그 노인네 이 맞선 주선한다고 비싼 선물까지 받아갔다고 하더라. 결혼하게 되면 명품 가방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했다나 뭐라나. 아니 자기가 뭔데 내 결혼을 결정하고 난리라니. 그딴 남자 소개시키면서 무슨 선물을 받고 말고야. 그 때문에 그 남자가 나를 무슨 빚쟁이 취급을 하는데 그 자리 확 엎어버리고 싶은 거 너 생각해서 겨우 참았어. 하여튼 네 시어머니 생각보다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으니까 조심해. 언니는 마지막까지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어이없는 상황에 언니 못지않게 화같이 솟아오르더군요.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묻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저희 언니한테 그런 아저씨를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화가 잔뜩 나 날이 선 저와 달리 시모는 누구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그런 아저씨라니. 그 정도면 사돈 처녀한테 딱이다 싶어서 소개해줬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사돈 처녀가 생각보다 눈이 높은가 보다. 사돈 처녀 수준의 감지덕지한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감지덕지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렇지 않니? 사돈 처녀가 아무 하자 없는 멀쩡한 사람도 아닌데 상대로 젊은 남자의 초혼까지 바라면 그거야말로 문제 많은 거 아니니? 어떻게 저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순간적으로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만큼 시모는 평온한 목소리로 당연하다는 듯 언니를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런 시모의 말에 더욱 화가 나 언성이 점점 올라가더군요.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어머 얘, 나 귀 안 먹었다. 소리 좀 그만 질러. 내가 틀린 말 했니? 그 정도면 감지덕지하고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그쪽에서 아무리 예뻐도 장애인은 싫다고 하는 걸 얼마나 설득했는지 아니? 이제 보니 너나 네 언니나 욕심이 과하구나. 그러지 말고 다시 잘 생각해보라고 해. 나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 그 집 재산도 많고 남자 성격도 꽤 좋다 얘.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올 것만 같더라고요. 성격 파탄으로 이혼까지 한 남자가 성격이 꽤 좋다니요. 그것뿐인가요? 그보다 한 수 위로 예상되는 시모까지 모셔야 한다잖아요. 그런 자리에 언니를 밀어넣으려는 시모의 말을 듣는데 내가 알던 시모가 맞나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언니와 그 남자를 엮으려는 시모의 말을 딱 끊어버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말해주었죠. 아니요, 저희 언니는 저딴 하자 많은 남자 안 만나도 돼요. 충분히 알아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으니 그렇게 그 사람이 괜찮으면 형님이나 소개해주세요. 형님이야말로 저희 언니보다 2살이나 많으시고 직장도 변변치 않으니 그 남자하고 딱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러자 차분함을 잃지 않던 시모가 처음으로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더군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그런 하자 많은 인간이랑 귀한 내 딸을 갖다 붙여?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딴 생각을 하는 게야?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그딴 인간인데 왜 저희 언니한테 소개해 주셨나요? 그러면서 뭐요? 감지덕지? 전혀 고맙지 않으니까 다신 이딴 자리 마련하지도 마세요. 그대로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 시모와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시모대로 저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저 역시 시모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상태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괘씸해서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치솟아 오르더군요. 시댁에는 발걸음도 하기 싫은 심정이었어요. 그만큼 시모가 언니에게 저질렀던 만행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언니를 깎아내리는 모습에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시모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인지 시댁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더군요. 저 역시 남편이 시댁의 시자도 꺼내지 않으니 딱히 무슨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갖은 애를 쓰며 시댁과 거리를 두며 지내고 있는데 이번엔 남편 놈이 문제를 일으키더군요. 그날은 아빠의 기일이었어요. 매년 기일이 되면 제사를 따로 지내는 건 아니었지만 아빠를 모신 곳에 가서 간단히 인사를 하고 다 함께 밥을 먹곤 했었어요. 남편도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연애 시절부터 항상 함께하곤 했었죠. 그래서 결혼 후 처음 맞은 아빠 기일에도 물론 함께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출발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았죠. 여보, 이제 출발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뭐해? 씻긴 씻은 거야? 재촉을 하자 남편은 몸을 베베 꼰다 싶더니 말꼬리를 흐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이제부터 거기 안 가면 안 돼? 뭐? 왜? 가기 싫어서? 그렇게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강요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데려가고 싶지도 않아. 사실 남편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한 것만으로도 섭섭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친정의 일이기도 하니 굳이 강요를 해서 남편을 끌고 가고 싶진 않더군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최대한 누르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나도 나지만 당신도 안 갔으면 해. 저 역시 가지 말라는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나? 나도 가지 말란 말이야? 우리 아빠 기일인데? 응, 앞으론 나하고 당신은 안 갔으면 좋겠어. 도대체 왜? 어? 왜라니? 연애 시절엔 안 가도 된다고 해도 굳이 따라오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냐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숨기지 말고 그 이유를 말해봐. 남편은 이유를 추궁당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는지 제 눈치를 급하게 살피더니 이내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시집 온 여자가 왜 친정아빠 기일을 챙겨야 하냐고 하더라고. 나는 그 집 핏줄도 아닌데 왜 꼬박꼬박 그런 자리에 참석하냐고도 했고. 당신이랑 연애할 때야 아무 생각 없이 같이 갔었지만 엄마 말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저와 사이가 나빠진 시모는 아빠의 기일을 챙기는 것을 핑계로 남편을 부추겼고 남편은 멍청하게도 그런 시모의 말에 홀라당 넘어간 것이었죠. 그때부턴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차분해지며 할 말이 연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중 고르고 고른 말을 남편에게 침착하게 해주었어요. 뭐? 그런 걸로 치면 당신도 당신 집 제사에 참석할 필요 없겠네. 나도 물론이고 말이야.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당신 엄마 논리에 의하면 당신도 장가온 남잔데 뭐가 이상해? 일일이 집안 행사를 챙길 필요가 있어? 나도 그 집 핏줄 아니니까 제사 때마다 불려가서 온갖 고생할 필요도 없겠네. 남편이 시모에게서 들은 말을 똑같이 되돌려주자 남편은 그건 엄연히 다른 상황이라며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그거랑은 다르지. 당신은 여자고 나는 남자잖아. 그리고 말이야 바른대로 말이지. 당신은 이제 출가 외인이잖아. 그런데 언제까지 친정일에 다 참견하며 쫓아다닐 거야? 당신이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처형한테 장애가 있다고 걱정하시잖아. 기어코 남편의 입에서 언니 이야기가 나오고야 말았어요. 전혀 상관없는 언니를 들먹이니까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왜 이야기가 그리로 튀는 거야? 지금 왜 우리 언니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고. 왜긴 왜야? 초영이 장애인이니까 당신이 친정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니는 거잖아. 엄마 말이 다 맞았어. 이래서 엄마가 처형 빨리 시집 보내야 한다고 그 난리를 부렸던 거지. 그제야 시모가 왜 말도 안 되는 선자리에 언니를 몰아넣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시모는 장애가 있는 언니가 혹여나 제 발목을 잡을까 싶어 그딴 말도 안 되는 선자리를 마련해서 언니를 치워버리려 했던 것이었어요. 시모에게 홀려버린 남편 역시 시모와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고요. 남편의 말을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당신 진짜 웃긴다. 자기 아빠 기일 챙기는 게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니는 거야? 그건 사리 분별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를 하는 거라고. 난 내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 뿐이니까 거기에 우리 언니 아픈 거 갖다 붙이지 마. 우리 언니,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보다 좋은 회사 다니고 운전도 잘해. 뭐든 혼자서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 번만 더 어머님한테 그런 쓸데없는 말 듣고 와서 또 이런 얘기 하기만 해. 그땐 진짜 끝인 줄 알아. 끝? 당신은 끝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당신이 보기엔 내가 지금 쉽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끝이라는 말을 꺼낼 만큼 당신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해? 내가 선을 넘기는? 무슨 선을 넘었다고 그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형님 몸이 좀 불편하다고 치자. 그런데
내가 그런 형님을 핑계 삼으면서 시댁 일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 당신 기분이 좋겠어? 멀쩡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형님을 짐짝 취급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마저 저버리고 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당신이 한 말이 그런 뜻이 아니면 어떻게 들리는지 말이야. 하여튼 앞으로 아빠 기일 모임에 가고 싶지 않다면 별말은 안 할 건데 나한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알겠어? 결국 혼자 아빠를 만나러 갔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언니요. 그저 손가락 2개가 한마디씩 없을 뿐이에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는커녕 저보다 더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직장도 대기업이고 그 부족한 손가락으로 저보다도 더 운전을 잘하고 다녀요. 워낙 밝은 성격이라 주변 사람들과 잘 지냈고 장녀로서 부모님도 살뜰하게 잘 챙겨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언니를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짐짝 취급하는 시모나 시모의 말을 듣고 와서 막말을 짓거리는 남편이나 너무 한심해서 정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도무지 회복할 기미가 없는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모가 저희 집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더라고요. 눈으로 온갖 욕을 다하며 말을 꺼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거 봐라. 결혼한 출가 외인이 자기 아빠 기일 챙긴다는 얘긴 또 처음 듣네. 참 잘났네 잘났어. 내가 어쩌다 저런 잘난 며느리를 얻게 됐나 몰라. 이 말을 듣는데 연애 시절 본 시모의 모습은 철저한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될 여자 앞에서 착한 척 자신을 최대한 포장했던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래도 시모가 더 어른이니 어느 정도 숙이고 들어갔겠지만 절이 나오는 원인이 가족인 만큼 지고 싶지 않아서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모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할 말을 다 하기로 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결혼한 여자는 친정아빠 길 챙기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나요? 어머님, 요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몰매 맞아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니요, 덜 했어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희 언니 아픈 거 가지고 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세요. 어머님이 언니한테 뭐 하나 보태주기라도 하셨나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장애 있는 언니 빨리 시집을 보내야 한다 만다. 왜 그딴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니? 장애 있는 언니가 시집도 안 가고 있으면 너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 아니야. 걱정을 해줘도 이 난리니 내가 며느리 눈치 보여서 걱정도 함부로 못하겠구나. 그건 걱정이 아니라 괜한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언니가 시집 안 가고 있다고 제가 무슨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 대신 부모님 잘 챙겨줘서 더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신 저희 언니 짐짝 취급하시지 말라고요. 그러자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따져먹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너희 언니 장애 있는 거 맞잖아. 그런 언니가 시집도 안 가고 있으면 너도 마음 쓰일 거고 친정 부모님도 마음 쓰이실 것 같아서 대신 나서주기까지 했잖니.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야말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희 언니 성격 좀 고치라고 해라. 장애도 있는 주제에 그렇게 성격이 불같아서 어느 집에서 받아주겠니? 오죽했으면 50대 이혼남이 네 언니 보고 혀를 다 찼을까? 사람 성격이라는 게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 모르세요? 상대방이 개차반인데 친절하고 예의 있게 굴면 그거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어머님이야말로 상대방 생각 안 하고 본인 잣대로 사람 평가하는 버릇 좀 고치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시는 우리 언니
어머님 아들, 딸보다 더 좋은 회사 다니고 연봉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손가락 2개 조금 없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중증 환자 취급을 하세요? 뭐라고? 감히 어디서 장애인하고 내 귀한 자식을 비교질이야? 오냐오냐 해주니까 이게 정말. 잔뜩 흥분한 시모는 욕설을 뱉어낸다 싶더니 급기야 달려들기 시작했고 저 역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기로 작정했기에 똑같이 대응해버렸죠. 결국 저와 시모의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져버렸어요. 지켜만 보고 있던 남편도 그제야 나서서 안간힘을 다해 떼어놓더라고요. 그러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 미쳤어?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싸워? 사실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렇게 같이 싸우다니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러는 당신 엄마는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딴 식으로 굴어? 어? 당신하고 우리 엄마하고 같아? 빈말하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얼른 무릎 꿇고 빌란 말이야.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라며 저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그러기는 죽기보다 싫어서 남편의 손길을 뿌리쳐버렸죠. 이거 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무릎까지 꿇어야 해? 당신 엄마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따지면 내 말도 안 틀렸겠네. 그런데도 흥분해서 나한테 먼저 손댄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 엄마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나한테만 사과하라고 해? 우리 엄마는 당신 시어머니잖아. 당신보다 어른이라고. 상대가 어른이든 아니든 난 먼저 사과할 생각 없어. 우리 언니를 아무것도 못하는 짐짝 취급한 것부터 사과하시라 그래. 뭐라고? 못 들었어? 지금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엄마라고. 남편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이어가는 사이 대화를 듣던 시모가 다가와 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너 정말 끝도 없이 건방지게 구는구나. 감히 시어미 머리채를 잡은 것도 모자라. 뭐? 먼저 사과받기 전까진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넌 도대체 뭘 어떻게 배워서 시집 왔길래 그따위로 형편없는 짓거리만 하는 게야? 어머님, 제가 그나마 배울 만큼 잘 배워서 이 정도만 하는 줄 아세요. 친정엄마가 어른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음 진작에 어머님한테 욕하고도 남을 상황이었다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가 또다시 달려들려고 손을 뻗어왔지만 그런 시모의 손을 바로 붙잡아 뿌리쳐버렸어요.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자 남편 역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지막 강수를 두더군요. 이혼 얘기를 꺼냈거든요.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우리 엄마한테 빌어.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이혼할 줄 알아? 정말 웃기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마지막 초강수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꼴이 말이에요. 시모와 몸싸움까지 시작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나 봐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이혼 정도는 당연히 각오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가당치도 않게 이혼하자고 하는 남편의 뺨을 그대로 올려붙였고 갑작스러운 저의 행동에 얼어붙은 남편과 시모를 향해 말해주었습니다. 방금 그건 당신 엄마 몫인데 당신 말대로 어른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당신을 대신 때렸어.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 그리고 방금 사과하지 않으면 당장 이혼할 거라고 했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울고불고 싹싹 빌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잘 들어. 한참 어른인 당신 엄마랑 이딴 짓 벌였을 때 이미 이혼 정도는 당연히 생각했어. 도무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말을 못했을 뿐이야. 최근에 당신한테 고마운 게 단 하나도 없었는데 이혼하자고 먼저 말해준 거 하나는 참 고맙네.
뭐라고? 다 들었으면서 뭘 되물어? 이혼해줘서 고맙다고. 네 말대로 우리 이제 끝이라고. 할 말을 다 한 후에 황당해하고 있는 남편과 시모를 뒤로한 채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후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혼은 아니었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없이도 바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죠. 따로 정리할 호적은 없었지만 정리할 일은 많았기에 전 시모와 전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시모가 저희 언니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은 것과 남편이 시모의 잘못을 방관하고 저에게 상처를 준 것을 모두 고려해 주었어요. 결국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그리고 혼인 시 사용한 비용도 돌려받으면서 유리하게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시 싱글이 된 저는 재밌게 생활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언니가 이상한 말을 전해오더라고요. 승은아, 너 내가 다니는 보육원 알지? 알지. 그런데 왜? 거기에 얼마 전부터 누가 왔는지 알아? 네 전 남편 놈이랑 그 노인네가 봉사한다면서 오기 시작했어. 나한테는 하자마는 장애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우리 보육원에 봉사를 하러 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언니는 직장에 들어간 해부터 보육원으로 봉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보육원은 장애인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애인 센터에서 가까운 곳이었고요. 언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험한 일을 맡아 하던 터라 마주치지 않은 모양이지만 언니는 두 사람을 확실히 봤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며칠이나 계속 방문을 했대요. 그 인격에 그냥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놀라운데 하필이면 장애인이 많은 보육원에 다니고 있다니 참 놀라우면서도 의아하더라고요. 저 못지않게 소식을 전하는 언니 역시 그 상황이 의아한 듯했죠. 그런데 며칠 뒤 언니가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울리지도 않는 짓을 하는 이유를 알아냈다고요. 알아보니 그곳엔 매년 거액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전 시모와 연이 조금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의 딸과 전 남편을 엮어보려 마음에도 없는 봉사를 다니는 거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시모는 전 남편의 결혼한 과거도 숨기고 있는 듯 하더군요. 들어보니까 너랑 결혼한 것도 숨긴 것 같더라. 아무래도 후원자분 말하는 게 이상해서 내가 슬쩍 떠봤거든. 그랬더니 글쎄, 네 전 시모가 전 남편 놈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 줄 알아? 이태껏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느라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못 해본 쑥맥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는가 봐.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참 대단하다 대단해. 언니의 말처럼 두 사람의 대범한 행동이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사실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어떤 나쁜 짓을 하든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알았기에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런 가증스러운 마음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악인들을 어찌 내버려 두나요? 심지어 후원하시는 그분은 언니와 사이가 돈독했던 터라 더욱 모르는 척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언니와 함께 전 남편의 발칙한 계획에 죄를 뿌려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보육원으로 오는 날에 맞춰 언니와 함께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마침 후원하시는 분과 함께 그분의 자녀, 전 시모, 전 남편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두 분은 오늘도 오셨네요. 이렇게 꾸준히 오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저나 제 아들이나 평소에도 봉사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요. 같이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전혀 힘들지 않은걸요. 이렇게 와서 좋은 시간 보내다 가면 힐링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참
저희랑 생각하시는 게 비슷한 것 같네요. 어머, 그런가요? 전시모는 갖은 착한 척을 다하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희생과 봉사에 관심이 많았다면서요. 전 남편은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선 쑥스럽다는 듯 그 옆을 지키고 서 있더군요. 저희 언니는 터져나오려는 비웃음을 참고 인기척을 크게 내며 다가갔어요. 전 남편과 전 시모의 표정이 저희를 발견하자마자 보기 좋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그리고 여보. 아, 이혼했으니 어머님이 아닌가? 아줌마라고 해야 하나요? 호칭이 참 어렵네요. 외국처럼 이름을 부르자니 건방지다고 또 욕이나 들을 것 같고 참 애매하네. 언니, 이럴 땐 뭐라고 불러야 해?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네 전시모 말처럼 하자 많은 장애인이 뭘 알겠니? 나야 뭐 장애인이라 네 발목만 잡지 호칭 같은 걸 알겠어? 언니와 너스레를 떨며 대화를 나누자 전 시모와 전 남편의 얼굴이 더욱 사색이 되어 가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바로 옆에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후원하시던 분이 언니를 붙잡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캐묻기 시작했어요. 승현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이분 아드님이 이 여자분이랑 결혼했었다니 그게 사실이야? 네, 사장님. 사실 이 여자는 제 여동생이고 저 남자가 제 제부였던 사람이에요. 뭐야? 그 말이 사실이야? 네, 사실이에요. 두 사람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이혼했고 결혼 기간이 짧았던 터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서 호적은 깨끗한 상태죠. 세상에, 이 말이 전부 사실인가요? 후원하시는 분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에게 다시 물으시길래 고개를 끄덕이며 이혼 사유에 대해서도 읊어주기 시작했어요. 네, 전부 사실이에요. 결혼 유지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그중 반년은 싸우면서 지냈어요. 저 사람이 저희 언니한테 하자 많은 장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자라 친정아빠 기일도 기리지 못하게 해서 싸움이 시작됐고요. 네, 봉사를 하면 힐링이 된다는 바로 저 사람이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왜 이런 저급한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랑 엮여 살아야 하나 하고요. 그래서 혼인신고하기 전에 갈라섰어요. 당신 그만하지 못해?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그 순간까지도 당당하던 전 남편은 막상 사실들이 흘러나오자 부끄러웠는지 얼굴까지 붉히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본인과 본인 엄마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며 큰 소리치던 사람은 사라져버렸죠 뭐. 전 시모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요.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근데 틀린 말은 당신이 하고 다니던데? 뭐? 공부하고 일하느라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그러면 나랑 5년 동안 한 거는 연애가 아니라 그저 우정 쌓기였니? 나랑 결혼식 올리고 2년 동안 한 집에 산 건 또 뭔데? 집이 없어서 그냥 같이 살기만 한 거였어? 당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사람 기만하는 거 사기야, 사기. 알고는 있어? 사기라는 단어에 내심 찔린 건지 잠자코 있던 전시모가 바르르 떨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너 지금 사기라고 했니? 이게 왜 사기니? 우린 그저 말을 아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했던 거 너도 알지 않니? 그런 생활을 말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여전하시네요. 무조건 우기면 다 되는 줄 아는가 본데 그게 바로 사기라고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이제 시어머니도 아닌데 싸움 걸면 저도 모르게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뭐야? 너야말로 건방진 거 하나는 여전하구나.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입만 살아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다니는 그 꼴이 말이야. 갈라섰으면 그만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남 일을 망치고 난리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알아?
한 짓이 있는데 이 정도 벌은 받으셔야죠. 제발 거짓말 좀 하고 다니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고 전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이러세요? 누굴 탓하려거든 그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애먼 사람 속인 본인을 탓하세요. 뭐야? 이 인연이 진짜? 너무나도 흥분을 한 전시모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한자리에 후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로 말이죠. 그런 전시모의 모습에 후원하시는 분이 고개를 내저으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고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을 속인 두 사람에게 화가 나는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만하세요.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본인 입으로 드러나 봅시다. 그게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산 건 맞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총각이 맞답니다. 얘가 말하는 것처럼 100% 사장님을 속인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후원하시는 분이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았는데 전시모는 그런 의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헛소리를 했대더라고요. 전시모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저조차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는데 농락을 당한 장본인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죠. 이보세요. 정말 마지막까지 나를 기만하네요. 사실혼 관계는 혼인이 아닌가요? 그것도 혼인이라고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줬더니 뭐요? 호적이 깨끗하니 총각이라고요?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집안 같아서 한참 모자라도 사람 하나 보고 결혼시키려고 했더니 어이가 없네. 인성조차 연기한 거였다니 더는 볼 것도 없겠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설마 저희 아들이랑 오가던 혼사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왜 아니겠어요? 혼사는 물론이고 그쪽 집에 투자하기로 한 일도 다 없던 걸로 할 테니 바깥 양반한테 그렇게 전해주세요. 직접 연락해서 전하고 싶지만 지금으로선 어떤 험한 말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체면은 살려드릴 테니 알아서 잘 전하시라고요. 사장님, 그건 아니죠. 결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투자까지 철회를 하세요? 그건 회사끼리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 와중에 약속이 중요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게 약속이 중요하셨으면 애초에 저를 이렇게 기만하시면 안 됐죠. 거기에다 사람을 보고 하자 있는 장애인? 그딴 저급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당신 같으면 투자하고 싶겠어요? 긴 말하지 않을 테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사장님, 제발 제가 이렇게 빌 테니 투자만큼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사장님이 투자 안 해주시면 바깥 양반 회사가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전 시모와 전 남편이 발밑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지만 후원자 사장님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그분은 물론이고 함께 온 딸까지도 뒤돌아서 나가버렸으니까요. 그 후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득달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예상했던 터라 놀랍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약한 반응이라 그게 살짝 놀랍긴 하더군요. 당신 진짜 미쳤어? 지금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다고. 그것뿐이겠어? 지금 너네 때문에 얼마짜리 투자가 무산된 줄이나 알아?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도대체 우리 집이랑 무슨 악연이길래 이딴 짓까지 하는 거냐고. 악연은 악연이죠. 어떻게 하필이면 언니가 봉사하는 보육원에 후원하는 분을 노렸는지 그건 나도 참 놀라운데요. 인생이 망하고 투자가 무산된 건 제 탓이 아니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애초에 언제 들켜도 이상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두 사람 탓이에요. 그러니까 가당치도 않은 피해자 코스프레 좀 그만하세요. 그러자 전 시모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달려들었고 그 순간 언니가 나서서 전 시모의 양팔을 잡아버렸어요. 전 시모는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오히려 언니가 전 시모의 양팔을 신경질적으로 놓아주며 둘은 떨어졌어요. 양 손목을 어루만지는 전 시모의 표정을 보아하니 충격이 꽤 큰 듯 하더라고요. 하자이는 장애인이라며 그렇게 무시하던 언니에게 제압을 당했으니 그랬겠죠. 그런 전 시모의 마음을 언니도 눈치챈 듯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줌마, 나한테 하자가 있니 없니 그렇게 막말했다고 했죠? 하자이는 장애인한테 힘으로 밀려보니까 기분 어때요? 아직도 내가 아줌마 말대로 내 동생한테 짐이나 될 것 같아요?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는 벌 받아요. 벌? 벌은 네가 받았겠지. 어디 손가락도 성치 않은 물건이 감히 누구한테 홍계질이야? 손가락도 성치 않은 내가 이렇게까지 구는 상대인 아줌마는요. 얼마나 못났으면 나이도 한참 많은 아줌마한테 이러겠어요. 그래도 한때나마 가족이었으니 하는 말인데 인생 그렇게 조잡하게 살지 마세요. 아들 교육도 좀 똑바로 하고요. 아참, 그리고 혹시라도 내 동생한테 연락해서 막말하면 각오해요. 아줌마 아들 회사에 하루가 멀다고 찾아가서 괴롭혀 줄 테니까. 온몸을 던져 시모의 행패를 막아주는 것도 모자라 끝까지 제 안위부터 걱정해주는 언니를 보는데 참 든든하더라고요. 이렇게나 든든한 언니를 짐짝 취급이나 하다니 한심한 전 남편 놈과 전 시모에게 다시 화가 나기도 했고요. 전 시모는 언니에게 뭐라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했지만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언니와 함께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다시 그 인간들을 마주할 일은 없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시부의 회사는 결국 투자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요. 또 전 남편은 부잣집에 장가갈 생각에 회사 생활을 개판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회사에서 큰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나 한심할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선 참 대단하다 싶더군요. 그리고 조금은 통쾌하기도 했고요. 그 후 저는 그들과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버리고 잘 지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애를 한 적은 없어요. 맞선과 소개팅 자리에 몇 번 정도 나가보기는 했지만 별로 끌리지가 않아 요즘엔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처음엔 저의 이혼으로 상심이 컸던 부모님과 언니도 이젠 많이 안정된 상태예요. 그도 그럴 것이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언니가 결혼을 한 것은 물론이고 얼마 전 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했지 뭐예요? 형부는 언니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연하남으로 다정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조카들은 이란선 쌍둥이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보기만 해도 그저 웃음이 흘러나오는 행복 바이러스들이죠. 언니 역시 두 아이들을 돌보며 당연히 행복해하지만 가끔, 아니, 사실 자주 힘이 드는지 연락을 해오곤 해요. 동생아, 나 좀 살려줘. 와서 한 명만 좀 안아주라.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하나 울면 하나가 따라오는데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이럴 때면 못 이기는 척 언니네로 달려가곤 하는데 사실 이 연락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저랍니다. 이렇듯 저는 언니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조카들을 돌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엔 아무 생각 없이 자유를 누리고 사랑스러운 아가들을 돌보며 사는 제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진 지금을 마음껏 즐기며 지내보려고요. 이렇게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긴 이야기 들려드리는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